자, 안녕하십니까. 어디 계셨습니다. 원래 자리에 계신 분은 보니까 안 보시네. 자, 여러분 교재 그 정책이론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론. 자, 정책이론은 우리가 4문제 정도 출제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5문제, 재작년은 3문제, 3년 전은 4문제. 4문제 출제를 하는데 우리가 출제위원회에 따라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우선 출제하는 부분이 여러분 148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요건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출제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자, 우선은 이유를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근거. 요 2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작년에도 이유로, 또 25회는 근거로, 26회는 또 이유로. 그리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또 필요성, 뭐 이런 거. 하여튼 시험 문제는 이걸로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 필요성이 뭐냐.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교재 보면은 시장에 실패가 있어요.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 어떤 요인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 시장의 실패를 뭐죠?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 성장이 또 중요하죠. 정부가 개입을 하는 이유는 이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이 부동산, 또 시장의 안정, 이 경제를 성장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요즘 뭐 소득의 양극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양극화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을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그리고 요즘에 우리 또 많이 나오는 부동산, 뭐를 억제하죠? 투기.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 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공급을 하죠?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입 이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적어두세요. 아, 이런 것도 개입하는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문이 많이 냅니다. 뭐 작년에도 당연히 출제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시장의 실패가 나오고 있어요. 148페이지 오시면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장의 기능이 장애가 되는 거야. 시장 기능의 장애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독점, 기업의 하나인 독점,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점인데, 이러한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이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한다. 이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은 적고요,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불완전 경쟁 기업입니다. 자, 우선은 이 시장에 있어서의 기능의 장애가 되고, 또 시장이 내 안에 내재적 결함으로 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규모의 경제야.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자, 비용 체감 산업이 우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거든요. 기업의 규모가 커져요.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물건 하나 만드는 병은 생산량이 많든 적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 하나 만드는 병은 점점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뭐 한다? 줄어들죠.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을 전문용어로 평균 비용이래요. 이 평균 비용은 물건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여러분, 신라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이 형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은 어떻게 돼? 자연 독점이 되면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또 배분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 경우 있고, 또 우리 시험 문제 올해도 출제,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했거든요. 26회도 출제했고, 네? 요 외부 효과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용어인데, 이 외부 효과가 뭐 한다? 존재하는 경우. 또 뭐가 존재한다? 공공재.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네? 자, 이 세 가지는 뭐다? 내재적 결함이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밖에 시장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밖에 외재적 결함으로 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게 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뭐죠? 불균등. 이 소득 분배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또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또 이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이 정보의 또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시장의 실패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금융, 보험 시장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면은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정부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여당, 야당 할 거 없어. 외국도 마찬가지. 정권만 잡으면은 자기가 신이야. 우리는 외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해? 잡으면은 권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개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러면 개입을 하는데, 문제는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돼요? 권력 잡으니까 그냥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보다 문제 있어요? 개입을 하면은 개입을 하기 전,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더 우리가 악화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전문가들은요, 현장에서 우리 봅니다. 그럼 전문가